안녕하세요. 토크인사이드의 박토크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질적인 문제예요. 조회수가 늘지 않고 구독자 수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조회수는 1회차보다는 좀 느리긴 힘드네요. 그래도 한번 컨텐츠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지난 시간에 올린 영상이 음질이 좀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선풍기, 더우니까 선풍기를 좀 틀어놓고 했는데 특히 뭐 죄송하지도 않아요. 조회수가 12개 나왔기 때문에 두 분에게 제가 사죄의 말씀을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연 읽을 때 음성 변조를 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그래서 음성 변조를 하지 않고 이번에는 이제 간단한 효과만 넣어서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그래도 조회수가 조금 있지 않을까. 제목이 뭐냐면요, 고양이 때문에 남자친구랑 헤어질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고양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어 하시는지 지금 너무 생각이 복잡합니다. 일단 저는 29살 여자고 남자친구는 32살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자취 생활을 하면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고, 남자친구는 만난 지 3년 반 정도 됐어요. 만난 지도 좀 됐고, 나는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서 진지하게 결혼 얘기를 초여름부터 했었습니다. 결혼 전에 그래도 동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주 전부터 제 자취방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동거를 해보니까 우리 고양이 때문에 이 남자친구가 결혼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고양이는 길에서 어릴 때 데려온 코숏인데 엄청 개냥이에요. 낯선 사람 잘 안 가리고 또 골골대는 편이라서 친구들도 제 자취방에 와서 야옹이랑 놀다 가는 걸 좋아합니다. 제 남자친구도 연애 초기부터 제가 야옹이 키우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사진도 자주 보여줬었고 우리 집에 와서 가끔 야옹이랑 놀다 가기도 했습니다. 동물을 키워본 적은 없다고 했지만 귀여워하길래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본인도 비염이나 천식이 없고 같이 산다면 나는 야옹이를 우리 둘이 같이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청소하고 놀아주고 물도 갈아주고 털도 치우는 것도 나눠서 하자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엄청 귀찮아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애기 건성으로 놀아주려고 하고 물통도 제대로 안 씻어 놓고 퇴근하고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출근을 한 번 더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야옹이는 잘 때 나랑 같이 침대에서 자는데 잘 때도 걸리적거린다고 잠을 잘 못 자서 요즘 더 피곤하다고 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야옹이가 구내염 때문에 병원을 갔었어요. 치료랑 약값 등등 80만 원 정도, 80만 원? 네. 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돈이 아깝다는 식으로 뭐가 이렇게 비싸냐는 거야. 비록 제 벌이가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야옹이한테 쓰는 돈은 한 푼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 새끼고 평생 책임질 가족이고 야옹이는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남자친구는 야옹이를 관상용 인형처럼 대하고 싶은가 봐요. 얘가 막상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지는 몰랐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크게 실망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도 아직 언성 높여서 싸운 적은 없고 예비 집사들을 위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라고 하면서 마음가짐을 좀 바꿔달라고 부드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야옹이한테 더 애정을 느끼면 얘도 열심히 야옹이를 케어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야옹이를 앞으로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가족으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너무 걱정되고,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하는 건가 고민됩니다.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이신데 고양이를 키우시는 거죠. 이 여자분께서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남자친구가 있고
어느 정도 혼기가 찼다고 생각되고 연애 기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고 결혼 전에 이제 동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현재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야옹이를 이 남자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보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뭐 똑같진 않지만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의견으로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이게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가족처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혼을 함에 있어서 내 애완동물을 키우는 어떤 취미와 이런 생활 패턴을 같이 맞춰주는 이성, 아주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반대의 경우죠. 아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데 애완동물까지 책임감을 갖고 보살펴야 하고 10만 원에 드는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계속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되는 비용으로 분류해야 할 것인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이 돈이 얼마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되면은 미쳐버리는 거죠. 자칫하면. 그리고 귀엽기는 한데 가족처럼 느껴지진 않는 거죠.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일단 결혼을 했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에 어항을 뒀었고 거북이를 키웠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거북이를 키우는 걸 어렸을 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걸 회의를 할 때 이제 여자친구가 지금 와이프가 이제 집에 와서 그것을 보면 한번 지나가면서 쓱 보는 건 좋아했는데 이제 그 뭐 물갈이를 조금 이제 미루는 날이라던가 이렇게 물 냄새가 좀 나거나 하면 좀 싫어했고 그런 물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의 취미이기 때문에 존중은 해줍니다. 존중은 해주는데 자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 경우잖아요. 이게 결혼까지 이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결혼 전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잘 맞는지 어떤 테스트를 해보는 의미에서의 동거가 이루어졌는데 고양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크죠.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집에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뭐 물갈이도 안 해줬다, 뭐 털도 뭐 어떻게 뭐 관리를 안 해줬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내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케어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시죠. 그 이야기를 좋게 얘기했다. 스트레스 주면서 한 게 아니라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부드럽게 했건 아니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했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거를 하신 지 3주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3주 만에 다른 어떤 생명체,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뭐 동물 애호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동물을 뭐 좋아한다 하셨죠? 연애할 때 뭐 내가 키우는 뭐 고양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했더니 아 귀엽다 뭐 이렇게 좋은 호감을 표시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이 기간이 3주란 말이에요. 3주. 3주 만에 이 상대방에게 책임감까지 강요하는 건 이것은 조금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병원을 갔을 때 돈이 많이 나온다. 뭐 그런 부분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80만 원이면요. 사실 뭐 매번 뭐 아니면 월 1회 뭐 주 1회 이런 식으로 계속 병원비로 그 정도의 금액을 지출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80만 원이라는 부분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월에 얼마 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80만 원이면 크죠. 금액이. 네, 이거 큰 금액이에요. 80만 원이면 큰 금액이고 이런 금액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낄 수 있죠. 그 남자분 입장에서는 병원 올 때마다 이런 금액을 계속 지출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역정을 냈다거나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으니까 동거를 하시기 전에는 이제 작성자분께서 일을 하시거나 외출을 하셨을 때는 고양이는 혼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혼자 있었을 때는 그 남자친구분이 없을 때니까
물통을 씻을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하죠. 같이 놀아주는 것도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살고 난 후에 물통을 안 씻어놨던 부분, 그리고 그 남친이 이제 도와주면 고마운 부분인데 도와주지 않았어도 뭐 딱히 이거를 뭐 짚을 일이 있나요? 원래의 주인은 본인이고 본인이 사랑해서 만난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건 물통 씻는 것을 너 집에 있을 때 해야지. 그리고 이분이 표현을 했잖아요. 전 대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표현을 한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일을 끝나고 난 집에 왔는데 뭔가 물통을 씻어라, 뭘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에게는 또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몸이 피곤하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동물이 이렇게 옆에 와서 있는 부분이 이분은 경험이 없으신 분 같아요. 왜냐면 거치적거린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럼 내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들어주셔야죠. 해결점을 찾아야죠. 아까 말씀을 제가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제가 거북이를 키웠을 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지금 와이프는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연애할 때 너의 개인 어떤 취미생활이나 그런 것으로 즐기는 건데 같이 사는 내가 싫다고 하면 내 입장을 고려해 주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 작성자분과 이제 똑같은 입장이죠. 네가 사랑하는 내가 나의 사랑스러운 이 거북이를 집안에 들이겠다는데, 그리고 개나 고양이처럼 뛰어다니고 털 날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물속에 담가 놓으면 되는 거고 물 관리만 잘해주면은 냄새 날 일은 없을 거다. 설득을 한 차례 했습니다. 병원도 안 가요, 심지어. 예. 십장생이죠. 예. 오래 삽니다. 오래 살고 밥만 주면은 뭐 신나게 헤엄치고 다니면서 등딱지만 잘 말려주는 공간만 있으면은 뭐 크게 뭐 반발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싫어해서 결국에는요. 신혼 초에는 제 의견을 좀 존중해줘서 놨다가 없앴어요. 없앴는데 과정 중에 뭐가 중요했냐면 나는 이 어항을 보고 굉장히 이 하루 일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풀리고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뭐 이런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은 그 부분에서 안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분처럼 이 남자친구분처럼 되려 이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거나 그러면 같이 사는 집인데 둘 다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책임감이 없다라든지 뭐 동물 애호가가 아닌 것 마냥의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 건 참 제가 보기엔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이 고양이를 하찮게 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감정이 이 작성자분에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이어드리면 생명을 이렇게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뭐 좀 책임감에 대한 단어도 꺼내시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은 이 참 뭐 아름다운 모습이라 볼 수 있죠. 생명을 경시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책임감 있게 내 가족의 일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키워주는 함께 사는 이런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만 이게 실망까지 할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는 생판 3주 만에 같이 살게 된 애완동물인데 갑자기 사랑이 더 커지거나 작성자분이 이 고양이를 만약에 10년 키웠다 하면 그 10년의 감정 동안 이어온 추억이 이분한테는 없잖아요. 이걸 강요하는 거는 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난 또 다른 일이다. 그리고 왜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데 난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못 하겠다. 안상용 인형 정도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낀다면 어쨌든 뭐 그 남자분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동물을 꼭 같이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을 끝내고 왔는데 다시 또 일을 하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인 거예요. 일상과 여기서 얻는 어떤 만족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이라고 느끼면서 힘들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감정을 먼저 공유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사람이 먼저지 않을까요? 뭐 우선순위를 또 둠으로 해서 마치 제가 이 동물을 굉장히 싫어하고 뭐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사람이 먼저죠.
결혼을 고양이라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영혼 결혼식 같은 거는 하나? 일단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 강요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남자분에게도 이 결혼 생활은 고양이로 인해서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고양이 때문에 뭔가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둘 중에 한 분이 양보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된다면 결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 예, 동거를 하시면서 이미 그 상황을 다 두 분 다 서로를 보셨잖아요. 양보할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양보를 하게 되면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이지만 양보가 안 된다면은 여자분께서는 같이 고양이를 키웠던 분을 만나는 방법, 남자분께서는 애완동물이라는 그런 고양이가, 그러니까 고양이를 안 키운 사람과 결혼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결혼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여자분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대화를 먼저 해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아, 나중에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감정을 조금씩 양보해서 이렇게 대충, 근데 그 양보가 진심이 아니고 대충 양보하는 척이라면 나중에는 결혼 생활을 분명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 컨텐츠를 업로드하면서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한편에 서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작성자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계속 좋아하시고 고양이를 계속 키우시고 책임감을 갖고 가족의 일원으로 이렇게 잘 보듬어 주시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죠. 좋은데 그것을 아무리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이런 사랑하는 관계, 그런 사람이라도 이런 책임감과 역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뭐 외모가 수려하신 분이라든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라도요, 내가 좋아하는 기호가 다 다를 것이고, 내 기호에 상대방을 끼워 맞추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상대방 감정을 배려를 해줘야 돼요.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해서 저 사람도 이걸 좋아했으면 물론 그러면 좋죠. 친구들끼리도 나는 뭐 이 취미를 좋아하는데 저 친구는 이 취미에 관심이 없어요.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강요해서도 안 돼요. 더욱이 그 행위를 싫어한다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서 관심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야, 난 이거 하느라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 안 보여? 내 감정을 이거 공유 안 해줄 거야? 이거는 안 돼요. 깔끔하게 고양이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시고 서로 피곤한 일을 만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동거 끝내세요. 가망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네.